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벤츠 여검사라고 있었죠. 네네.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소위 이른바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은요, 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모 전 검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이 전 검사는 내연남인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리스료는 물론이고요,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이른바 사랑의 징표로 금품을 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1심은 이렇습니다. 이 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3년 그리고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이 주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내연남을 위해서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허위로 한 것이다? 네네. 네. 호의. 그리고 벤츠 승용차 외에도 샤넬백과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은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본다면 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핵심은 금품의 성격일 텐데 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사랑의 징표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삐딱하게 보면은 이른바 보험에 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는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말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을 공개했던 해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해커가 이번에도 원전 관련 도면과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스스로 원전 반대 그룹 회장 미 핵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요, 오늘 오후 트위터에 원전 관련 도면과 통화 녹취록 한글 파일 그리고 실험 과정을 담은 동영상 등 총 25개의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북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통째로 팔았다가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될까 봐 두렵다면서 시간을 주겠으니 잘 생각해봐라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국 원전은 해킹과 바이러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원전 수출하시느라 바쁘시겠다 이렇게 조롱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커가 공개한 파일에는 고리 1호기, 2호기, 운전용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리 1, 2호기 운전용 도면과 함께요, 사우디에 수출하기로 한 스마트 원전 증기 발생기 분석 자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초에 반기문 사무총장과 통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해커는 앞서 지난 12월 15일이었죠. 이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서 원전 도면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12월 25일에 2차 파괴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비상경계태세를 돌입하고 대비했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앙대학교가 학사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학교 측이 학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자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은 학내 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대 측은 이 개편안의 취지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수들은 취업률 등 이 시장 경쟁에서 취약한 학과와 학문을 퇴출시키기 위한 시도라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국대도 시끄럽습니다. 이 차기 총장 선임 문제로 학생들이 이사장실을 점거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는 지난달 23일 동국대 이사회는 이 신임 이사장으로 일면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은 이 선출 과정에서 종단의 개입이 있었다면서 다시 선출하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 인천 서구 그리고 강화을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죠.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이 됐네요. 오늘 대법원에서. 네. 그렇게 되면 이 안덕수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선거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대법원은 오늘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 씨는 선거기획사 측에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이른바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했고요. 네. 또 선거 비용 제한액을 3,100만 원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됐고요. 네. 이 결과적으로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부분만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따라서 안 의원은 당선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네. 컨설팅 부분만 따로 떼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죄가 됐다는 거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네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밟은 생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업이라면서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 무기 납품과 수뢰 등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인하가 됐네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했죠? 네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에서 1.7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 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한은이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대외적으로는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등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어난 점도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소비 투자 심리를 얼마나 높일지 또 경기 회복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한국은행으로서는 정부의 우회적인 요구에 쫓기듯이 인하를 결정한 양상이라 독립성 문제는 물론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 이게 이제 잘 와닿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무엇보다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권 예금 대출 금리도 속속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는 시중에서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2%대의 정기 예적금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하. 반대로 연 1%대의 상품이 늘어서 이자 소득이 한층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 경우 시중은행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공산이 커지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가계빚이 급증한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됩니다. 네.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대형 수출업체의 수익 개선이 기대되면서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시장 또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최경원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화답을 했네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의 일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국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금리 인하로 미약한 경기와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는데요.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하늘이 금리를 3번 내렸는데요. 네. 이때마다 최 부총리가 인하 메시지를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에도 최 부총리는 앞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사실상 종용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 상황은 최 부총리의 경기 활성화 구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비장한 각오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3, 4월 중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환율은 장중 한때 1,300원대까지 올라섰다죠. 마감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상승세를 출발했지만 종가는 달러당 1,126.4원으로 전거래일보다 0.1원 내렸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오른 달러당 1,131.5원에 개장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달러당 1,13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환율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달러당 1,136.4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네. 그러나 이내 달러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낙폭을 키웠고 4일간 지속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됐고 단기 급등세에 따른 부담감에 차익 실현성 포지션 정리가 나올 수 있어서 당분간 1,130원대 초반에서 단기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네요. 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상승폭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매매가 상승폭은 특히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인데요. 네.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15%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초부터 이어진 전세난으로 매수 수요가 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 또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중 서울은 전주와 같이 0.18% 오른 가운데 수도권도 0.17%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상승세가 주춤하던 지방이 0.13% 오르면서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0.05%포인트 키웠습니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3%포인트 오르면서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을 0.05%포인트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이후 54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사회에서 흑백 갈등 문제로 인한 후폭풍이 아주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인종차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미국 퍼거슨시에서 경찰이 총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이 미국 퍼거슨시에서는 지난해 8월이죠. 이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훔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곳에서 경찰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늦게 발생했습니다. 네. 퍼거슨시 경찰서 앞에 시위대가 모여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자정이 지나면서 이제 시위대가 해산할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네.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경찰은 이때 이제 최소한 3발 이상의 총성이 울렸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관 1명은 얼굴에, 나머지 1명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누가 총을 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네. 퍼거슨시의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왜 시위는 계속되는 건가요? 이 인종 갈등 때문에 사실 어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경찰서장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흑인 소요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실제 사태 이유가 꼭 이 총기 사망 사고 때문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 미국 법무부가 그동안 이 퍼거슨시의 흑인 청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 이 퍼거슨시 경찰 그리고 법원이 일상적으로 흑인을 차별해 왔다 이런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아, 예. 이 내용을 보면 흑인만 집중적으로 겨냥을 해서 이 도로교통 범칙금이나 벌금을 걷어들였고요. 이 돈으로 이 시 재정을 확충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잭슨 경찰서장도 일선 경찰에게 이제 할당장을 주면서 교통범칙급 부과를 독려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때문에 뭐 책임을 사실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서장뿐만 아니고요. 이 법원 판사도 무차별적으로 흑인에게 벌금 딱지를 부과해 왔었고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담당관도 모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특히 잭슨 서장은 이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좀 있었는데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을 쏜 경관의 신분을 당시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오히려 이 총에 맞아서 숨진 흑인 청년이 물건을 훔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인종 갈등 사태를 악화시켰다 뭐 이렇게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국무부 조사에서 이렇게 흑인을 차별해온 관행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흑인 사회에서는 이 경찰서장의 사직만으로는 분노가 이제 도저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경찰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센 역풍도 아마 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한 가지 더 보지요. 그동안 백악관 경호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비밀 경호국의 최고위급 요원들이 또 사고를 쳤군요. 네, 이 백악관 경호원들이 잇따른 경호 실패 논란 때문에 부소수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최고위급 요원들이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백악관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 버린 건데요. 이 문제 인물이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경호 임무 2인자인 마크 코널리 그리고 워싱턴 사무소의 선임 감독관 조지 오글비 등 2명입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채 관용차를 몰고 폐쇄구역으로 무단 침입했고요. 결국 백악관 바리케이드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또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이들이 체포된 뒤에도 외압을 동원해서 음주 검사까지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경호국 참 문제가 많은데 앞서 지난해 9월에 보면 한 남성이 백악관 담장을 넘어서 대통령 관저 현관문까지 침입을 했었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됐었고요. 올해 1월에는 소형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 드론이 한밤중에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허술한 경우 때문에 비난을 샀던 백악관 비밀 경호국인데 이번에 이 고위직 요원들까지 큰 사고를 치고 지금 이제 국가안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신세가 돼서 경호원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곧 10,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로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요.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온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과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연 활동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에라리온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네, 12월 중순부터 약 6주간 있었습니다. 6주간.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가 2월 중순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네. 처음에 에볼라 구호 활동 간다고 할 때 주위에서는 걱정하지 않던가요? 근데 보통 제가 현장에 일하러 갈 때 주변에 알리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괜한 걱정을 하실까 싶어서 더욱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고 싹 가셨군요.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이제 알리는데 특히 이제 어머니와 남편은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제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덜 하시도록 시에라리온에 있을 때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 감염에 대한 혹시 두려움 같은 거 없으셨나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우간다에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유행했었는데요. 그때 보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제 엄격하고 굉장히 세세한 감염 예방 규칙과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시에라리온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지침이 있는데 그걸 뭐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감염 위험이 있는 이제 동작이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손으로 눈을 잘 비비는데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안 하려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실제 이제 시에라리온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오히려 마음이 벅찼고 그리고 시에라리온을 향할 때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이제 동료 12명과 같이 갔는데요. 제 비행기 옆좌석에 이제 캐나다에서 온 간호사가 앉았었는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본인이 사실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12명과 같이 함께 가니까 두려움이 많이 적어진다고 제게 이제 고맙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가는 그 12명의 그 동료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힘이 되셨군요. 네. 현재 도착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공항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줄을 서서 염소 소독에게 이제 손을 씻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 건강 보고서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제출하고 체온을 또 측정 받았습니다. 먼저 수도 이제 프리타운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거리에 이제 에볼라 is real, 뭐냐면 에볼라는 진짜다, 이거 실제 상황이다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또 ABC라고 해서 avoid body contact해서 신체 접촉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포스터도 여기저기 이제 붙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중부에 위치한 마브라크 에볼라 치료센터를 이제 항해해서 이제 가는데요. 이제 마을마다 이제 검문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문소를 지나면서도 이제 시에라리온에 이제 2002년까지 그러니까 12년간의 내전이 있었었는데요. 그 내전이 문득 떠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지나가는 마을에 보면 이상하게 아동이랑 청소년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낮 이런 시간이었는데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에볼라 유행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학교가 작년 6월부터 휴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은 제가 한국에서 상상했던 그 에볼라 유행으로 인한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단 팀원들이랑 이제 그날의 일정을 이제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된 일정이 이제 일단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위해서 환자들의 이제 혈액을 이제 채취하고 그리고 회진하고 뭐 투약도 하고 수액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이제 식사를 돕고 또 이제 토사물 아니면 배설물 이제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치우고 닦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 환자들과 이제 2m의 거리를 두고 이제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제 환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2m 간격을 두고. 네. 그럴 때는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곳에서 함께 일한 의료진들이 많았나요? 네, 당연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외국 의사나 외국 간호사는 굉장히 소수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현지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10명 이상이 네 팀이 있었고 그 네 팀이 3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망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아요? 왜냐하면 에볼라 치료센터에 적어도 저희나 아니면 국경 없는 유사회가 운영하는 치료센터에 입원한 그 감염된 환자의 절반은 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90% 정도라고 사망률이 알려졌었는데 그 많이 낮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여전히 50%의 감염 환자가 사망한다는 건 큰 거죠. 이제 여전히 큰 거고 그래도 초기보다 낮아진 이유로는 이제 시에라리온 곳곳에 이제 시에라리온 정부나 이제 여러 국제 사회
예, 여러 기관 뭐 각국의 지원으로 이제 에볼라 치료센터가 세워졌고 네. 그리고 또 감시나 뭐 접촉자 관리, 뭐 환자 이송 체계가 개선됐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에볼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감염이 됐을 때 그 발병 초기에 이제 에볼라 치료센터에 오는 분이 늘어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도 늘어나서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도대체 이 에볼라에는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네. 치료제는, 네, 치료제는 없지만, 네. 그래도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경구 아니면 이제 정맥으로 수액 치료를 해서 그래서 수분이나 이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뭐 발열, 뭐 구토, 설사, 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따라서 증상 치료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2차 세균 감염 치료도 해야 되고 항말라리아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들이 이제 에볼라에 대한 공포감 혹은 절망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희 치료센터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제 가족을 에볼라로 잃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정신사회적인 상담 그리고 지원도 이제 의학적인 치료만큼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실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고생들 많으셨군요. 네. 근데 앞에 그 보호복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보호복을 입고 벗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왜냐면 예. 그야말로 보호복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입어야지 이제 저희 보호복을 입은 그 사람을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착용을 할 때는 꼼꼼하게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빈틈 없이 착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입고 나서 환자들을 이제 돌볼 때에도 이제 그 감염 예방 수칙이 있는데 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진료를 마치고 이제 탈의를 할 때 천천히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좀 지치고 또 덥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두르게 되면 빨리빨리 벗으면 안 돼요? 네, 그럴수록 이제 감염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네, 날씨가 더우셔서 그냥 후딱딱 벗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치료센터는 이제 그 임시로 세워진 텐트 병원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일할 당시는 건기였기 때문에 네. 이제 한낮에는 사실 굉장히 덥고 이제 땀도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증막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근데 사실 저희보다는 이제 그만큼 입원한 환자들도 이제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또 밤에는 이제 추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최대한 이제 햇빛 가리기도 치고 뭐 환기창도 최대한 열고 해서 내부 온도를 낮췄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이불을 더 드리고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따뜻히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보호복을 입고 힘든 것이 오히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제 미만이었는데요. 그 1시간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자를 돌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난다는 것을 잊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간 이제 동료나 아니면 밖에서 저희를 살피고 있는 동료들이 저희에게 이제 시간이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때 깜짝 놀라서 이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네요. 좀 건강하시죠? 네, 그럼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없는 의사회 김나연 활동가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교통.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부터 밀리는 가운데 성산에서 난지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는 차량의 화재 사고가 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많이 혼잡한데요. 이후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나라나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잠실역 지금 사거리 부근 6차로에서도 이 버스와 승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10km 안팎이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대교 북단지나 남단 끝지점 2차로에서도 버스와 승용차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 안쪽은 봉은사로 봉은교에서 코엑스 사거리 구간 교차로 내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때문에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로 정체 서행하고 있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언주로는 강남 경복 아파트부터 도산공원 앞까지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는데 법으로 차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죠. 9028번님께서는요.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합니다. 사이트를 일일이 어떻게 관리할까요? 0093번님께서는요.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는데 법으로 차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할까요? 0728번님. 간통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거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국가가 손을 놓고 있기보단 입법 절차를 통해서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두리 선수가 아시안컵을 끝으로 이 축구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대표 차두리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아시안컵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한 차두리가 오늘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질랜드와 평가전에 마지막으로 출전할지 저울질 중인데요. 네. A매치 75경기 출전한 차두리는 애초 축구협회 제안으로 뉴질랜드전에서 은퇴식을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차두리가 오늘 슈틀리케 감독이 꽃다발만 받는 것보다 이기고 은퇴해야 하지 않겠냐고 출전을 권유했다면서 은퇴식에 직접 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차두리는 2002년 월드컵 4강과 2010년 월드컵 16강을 이끌었고요. 지난 1월 아시안컵 결승에서 비록 호주의 연장 끝에 패했지만 대회 기간 내내 거침없는 돌파로 차미네이터라 불리면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요. 네, 대한축구협회는 팬들과 함께 차두리 고마워라 주제로 헌정 영상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이 아주 극찬을 했네요. 손흥민,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홈에서 손흥민은 올 시즌 정규리그 10골 포함해서 16골을 기록 중인데요.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가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은 독일 무대 진출 후에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득점하고 있다면서 지난 시즌 267분당 한 골씩 넣었는데 올 시즌은 150분당 한 골씩 넣고 있다고 칭찬했고요. 네. 아울러 키커는 손흥민이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이 보유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과 1985년, 86 시즌 기록한 정규리그 17골에 도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14일 새벽에 슈투트가르트와 25라운드에서 시즌 17호 골 사냥에 나섭니다. 네. 복싱 세계 대결을 앞두고 있는 파퀴아오와 메이웨더가 기자회견을 가졌다는데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오늘 5월 3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맞붙는 필리핀 파퀴아오와 미국 메이웨더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파퀴아오는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 타이틀을 차지한 아시아의 복싱 영웅이고요. 네. 메이웨더는 프로 데뷔 후에 47승 무패를 가진 그 복서인데요. 네. 최근 전 세계 복싱 팬들이 수년간 기다린 대결이 성사됐고요.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메이웨더는 47번의 승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고요. 네. 파퀴아오는 110%의 승리를 자신한다고 뭉쳐했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전료는 역대 최고액인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2,200억 원. 네. 네. 그리고 전 세계 3억 명의 TV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이 경기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야구 소식인데요. 미국 프로야구에는 지금 우리 류현진 선수, 강정호 선수, 추신수 선수 아주 맹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명의 한국인 유격수가 메이저리그 행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네, 7년차 마이너리그 이학주인데요. 이학주 선수. 네, 템파베이 이학주가 오늘 미네소타와 시범 경기에서 1대1로 맞선 7회 초에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학주는 올해 25살이고요. 2008년에 시카고 컵스가 115만 달러에 계약했고요.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돼서 유망주로 꼽혔지만 2013년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1년간 재활에 매달렸는데요. 네. 이학주는 오늘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첫 홈런을 터뜨렸고요. 네. 2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의 MVP가 오늘 발표됐죠. 누굽니까? 네, 우리은행 가드 박혜진이 오늘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96표 중에서 46표를 받았는데요. 박혜진은 2년 연속 MVP를 받았습니다. 네. 박혜진은 올 시즌 평균 10.5점, 5.5 리바운드 등 고른 활약을 보였고요. 팀의 3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신인상은 하나리안의 신지연, 외국인 선수상은 우리은행의 휴스턴, 지도자상은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이라크군이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즉 IS죠. IS에 장악이 돼 있는 티크리트 탈환 작전에 나선 지 9일 만에 티크리트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하지만 미국의 카터 국방장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IS 격투에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죠. IS에 가담한 호주 10대 청소년. 이 호주 10대 청소년이 이라크에서 자폭 테러에 가담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주로 IS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는데요. 네. 그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호주의 10대 청년인 제이크 발라디 이 친구가 이라크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사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 청년은 원래 좀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백인 청년으로서 그 IS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사진 자체가 이제 IS 깃발 아래서 이렇게 다른 IS 대원과 이렇게 나온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근데 겨우 이제 18살밖에 안 됐고 작년에 그 가출을 해서 시리아로 향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는 이제 부모님을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좀 불우한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살 때 이제 엄마를 암으로 잃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됐는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로 건너갔는데 이 자살폭탄 테러 주인공이 될 줄은 이제 가족들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호주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요.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이제 이민자들의 2세들이 많이 가서 IS 대원이 되고 또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백인 청년이 가서 그런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주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왜 김군 IS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김군도 혹시나 이런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훈련을 해봐야 되겠죠. 제이크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한 제이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살폭탄 테러 훈련이 처음부터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IS 대원이 되기 위해서 갔던 10대 청소년 가운데는 대개 2달이 기점입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되면 IS 실체를 깨닫거나 아니면 완전히 세뇌되거나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이크 같은 경우는 IS 실체를 깨닫기보다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사실은 엄마 잃은 슬픔이 어떤 우울증으로 자국에서 자살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IS와 결합을 하면서 자살폭탄 테러로 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라크군이 티크레트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일부터 이라크군이 한 3만 명 규모를 조직해서 군사작전에 지금 티그리트 공격에 나섰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가 이라크군이 우세를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3만 명에는 이라크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 혁명후 수비대하고 또 시아파 민병대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된 말하자면 이제 시아파 군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티그리트에 전면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세한 정도다.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완전히 장악하려면 좀 시일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게요. 네. 티그리트 한 군데에서만 그 IS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티그리트 외곽에 또 자그마한 소도시들이 또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순위파 부족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전히 이라크 군이 몰아내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이라크 군의 작전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미국의 지원이 없는 대신 이제 이란의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라크군 자체는 이런 대규모 작전을 할 만큼의 실력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반드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미국에서 받았지만 이번 작전 같은 경우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벌인 작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라크군의 독자적인 작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라크와 이란이 더 아주 가까워지고 시아파하고 순니파하고 싸움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 티그리트 지역이 순니파의 어떤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군은 전면적인 이제 시아파 군대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시아파와 순니파가 지금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군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도 시아파죠. 그렇죠. 그리고 IS도 순니파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순니파 대 시아파라는 이 구조만 계속 명확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아주 종파적인 싸움으로 계속 가는데 미국은 시아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네요. 아니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아파, 순니파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결코 이제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게 아니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시아파, 순니파가 결합을 해서 어쨌든 이라크 안에 민주주의가 수립이 된 거를 봐야 하고 그것을 미국이 도왔다라는 걸 명분을 좀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그렇게 핵 문제를 두고 좋지 않은 가운데 말하자면 이제 이라크에 대한 어떤 행사력을 이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네. 그럼 앞으로 미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기가 힘들 것 같고 이미 모술 작전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술은 미국이 주도로 하는 모양이죠?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또 이라크 정부가 얼만큼 협조를 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단독으로 거기서 지상군을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지상에서 어쨌거나 이라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측면에서 아마 불협화음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IS의 발생 당시를 따져보면 이라크 정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초창기에 그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나서 이라크 전쟁 벌어지고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시아파 정부인 이라크 정부가 세워졌을 때 미국이 원하는 건 이 정부가 순니파니 시아파니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라크 국민 전체를 좀 어우르는 정부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아파 정권 이 이라크 정부가 이제 순니파를 거꾸로 탄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니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순니파 안에서는 굉장히 그 잡음이 많이 났고 또 네. 정부에 대한 어떤 반항심도 생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IS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싹을 트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과 IS가 만났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컸던 거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IS가 자리 잡았던 곳이 안바르주라고 그래서 순니파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커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이라크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였고 이 상황이 되도록 그 이라크 정부로서는 크게 이 상황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라크 정부 자체에서 방관한 면도 아마 IS 세력을 키운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IS의 전신이 되는 단체가 ISIL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이 ISIL은 그 전에 시리아로 가기 전에 네. IS가 이라크에 살 당시에 썼던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고 그래서 이라크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국가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시리아로 건너간 다음에는 IS라고 바꾼 거죠. 네.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IS가 시리아로 옮겨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IS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네, 네. 초창기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을 때 주인공들 주연은 시리아 정부 알 아사드와 시리아 반군 이 둘이 주연이었어요. 그리고 IS는 조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IS가 이제 주연이 돼버렸고 네. 그 다음에 반군과 시리아 정부는 이제 주인공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까지 갈 동안은 IS가 이라크에서 키운 힘이 많이 작용을 했고 또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몰려왔던 그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반이 됐고 또 IS가 점령한 지역에서 나오는 그 유전지대를 주로 점령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금들 이런 것도 많이 기여를 한 겁니다. 네. 미국의 IS 공급은 공습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에 모술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오바마 백악관에서 오바마 정부가 무력 사용 권한을 요구를 했고요. 이건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의회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선포권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열리게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애슈틴 카터 국방장관이 이 전쟁이 3년 안에 끝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걸 얘기할 당시에 그 이제 앞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라든지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작게 잡아서 3년이고 더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미 이라크나 아프간은 10년 정도의 지금 전쟁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도 10년 이상은 넘을 거라라는 그런 어떤 아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안 끝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쟁 물자가 들어가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조달할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서 발을 빼느냐 굉장히 힘든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네. 아무튼 이 IS가 참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너무 잔인한 일도 많이 하고요. 심심하면 이상한 동영상 유포하고 말이죠. 그렇죠. 네. 심심하면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개가 쏟아져요. 심심하면이 아니네요, 진짜. 예, 수십 개가 쏟아지고 그 영상을 다 이제 일일이 확인이 못할 정도로 많이 쏟아지는데 이걸 차단해도 계속 다른 계정으로 또 올리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0살짜리 어린아이를 인질 처형하는데 동원했다고 하는 그 동영상 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10살짜리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10살짜리라고 해도 그 아랍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10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데요. 아, 그래요? 우리는 청소년이고 미성년으로 받아들이지만 예. 아랍 국가에는 중위 연령이라고 그래서 예. 인구의 그 중간 연령 그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10대 후반이면 예를 들어서 15, 16이면 이미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어른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10살이라고 하면 이제 곧 어른이 되는 아이다라는 어떤 걔네들끼리의 이미지적인 게 있어서 그 앞으로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 더 큰 지하드, 성전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살 전후의 아이들을 영상에 많이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최근에 그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등장한 그 동영상, 그 10살짜리 아이는 이 프랑스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프랑스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IS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소년 전사 모두 다 프랑스 국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프랑스의 어떤 일부 부모들이 아이까지 데리고 이제 시리아로 간 경우도 많고요. 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경우에 아이까지도 이제 IS 대원을 만드는데 아마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요. 아직까지 이름이나 인적 사항이나 그런 것이 나온 곳은 없습니다. 네.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프랑스 국적의 10대 프랑스 국적의 전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티그리트 자살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프랑스에서 많은 전사들이 와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하드 이쪽으로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확인할 거는 그 10대 어린아이가 그 처형한 장면에 등장하는 그 인질, 그 처형된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스파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 영상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청년은 팔레스타인 청년이고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지금 증언한 바에 의하면 IS 대원이 되고 싶어서 터키로 떠났는데 이제 시리아로 갔더라. 그게 불과 4달 전의 일이랍니다. 그래서 IS 대원이 되기 위해서 떠난 그 청년 중에 이제 인질이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며칠 이제 최근에 이 인질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청년이 최근에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 더 이상 IS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친께서 돈까지 보내셨대요. 여행 경비를. 근데 이제 영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IS 대원이 되기 위해서 갔으면 이제 대원으로 활약을 하다 죽었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인질이 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IS 대원이 되러 갔다가 인질이 돼서 나올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외국인 IS 대원이 되러 간 외국인 청년들이 2만여 명이 되는데 2만여 명. 네,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인데요. 그 이 많은 숫자들이 전부 인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IS 대원들, 그러니까 외국인 IS 대원들 사이에 새로운 국면이 아닌가, 더 위험한 조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한국 방송사 취재인 3명이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터키군에게 연행된 일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시죠? 예. 어떻게 된 일이랍니까, 그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인 3명이 거기서 이제 연행됐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그 사실 시리아와 그 터키 그 국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한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쪽 군사 지역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걸 GPS를 들고 완전히 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계선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그 터키 그 시리아 국경 쪽에 이제 혹시나 다른 어떤 한국인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이렇게 그쪽에 이제 경계령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터키 군인들에게 연행돼서 좀 다행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변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었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터키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IS에 합류하려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골치를
쏟고 있다는 거죠? 이미 2년간 그렇게 많아요? 예, 이미 2년간 그러니까 90여 개국의 젊은이다 보니까 90여 개국의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마다 줄줄이 다 서서 지킬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전부 그걸 다 관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그 시리아 터키 국경이 굉장히 범위도 넓기도 넓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터키 정부도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알아보면은 이제 더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 차라리 터키 시리아 국경을 넘어가면 괜찮은데 다른데 국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생기게 되고. 다른데 국경이라뇨?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다른 나라로요? 예, 이제는 이제 시리아 터키 국경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이게 다른 지역을. 네,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지하드 익스프레스라고 막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인터넷에 예비 IS 대원이 되고 싶은 뭐 사람들을 위한 핸드북 이런 게 떠다녀요, 사실은. 핸드북까지 그래서 있어요? 그 시리아 터키 국경 그쪽은 많이 잡히니까 다른 지역을 경유해라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송에서 이걸 제가 다 공개하게 되면 혹시나 또 이게 제 새로운 경로를 알려드릴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뭐 다른 루트도 이렇게 IS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좀 시리아 터키 국경이 조금은 한산해졌다 이렇게 터키 당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는데 법으로 차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할까요?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지요. 9391번님. 사회의 기본 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간통죄의 애초 취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도기적인 단계인 지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1086번님.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571번님께 주간 경향을 278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장시야,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